윤석열 대통령이 140분 동안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는데요. 자, 제가 그 전날에 볼 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볼 게 많았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볼거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했을까? 이런 의문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는지 알 수가 없었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이와 관련한 의혹들, 현안에 대해서 못하나 명쾌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권은 윤석열이 대선 기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메시지에 김건희가 새벽까지 일일이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대통령실 참모들 멘붕 오게 만든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이제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만약 윤석열이 참모들하고 기자회견 관련한 논의를 했다면은 분명히 이 휴대전화 발언은 못하게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취임 이후에도 본인과 김건희 모두 기존 휴대전화를 사용해왔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았는데요. 그건 이미 최수근 해병 사건 때 드러났죠. 네, 휴대전화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개인 폰으로 말입니다. 자,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을 제가 취재했다고 그랬는데 그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태의 원흉은 여사였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335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휴대전화 발언을 했을까? 윤석열의 속마음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그날 밤에 제가 집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과하려면 좀 제대로 해.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밤새 반성했는지 모릅니다. 변변치 못한 남편을 만나서 아내가 고생한다.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 달고 다니는 나를 만나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멍청해도 말을 잘 들으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그래, 나가서는 내가 집사람과 알콩달콩하게 잘 살고 있다. 그러면 집사람에 대한 악마화된 이미지가 사라지겠지. 그래, 그렇게 해서 아내를 띄워야, 살짝 유경수 여사에 빗대서 유경수 여사 이미지도 씌우고, 그래, 그래서 칭찬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가서 개들 똥 치워야 하니까요. 카페트에 오줌 싼 건 아닐까 모르겠네. 예, 한겨레 권태호 기자가 오늘 온라인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절대 김건희 여사를 포기하지 못한다. 거기에 앞서 아내의 허물을 전혀 못 본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내를 지킬 생각이며 그 누구보다 아내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모두 김건희 여사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윤석열 머리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쉴드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념이 없었습니다. 자, 용산은 요지부동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조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뭔가 한동훈 대표부터 요구하는 쇄신안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민주당이 공개했던 명태균 녹취록 기억하시죠? 윤석열의 생생한 육성 녹음 말고 그 다음 이어진 명태균의 말에 아연실색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말이었죠. 이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님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이래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지금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래 전화 끄는 거야.
네, 이 녹취록에 의하면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지시했는데 윤석열이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명태균의 항의를 받으니까 김건희가 막 몰아세우면서 너는 대통령 자격도 없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자격에 있고 없고는 국민이 판단하지 쥐가 뭔데. 그런데 윤석열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한테 화를 내거나 항변을 하기는커녕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평등한 성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다. 물론 지배자는 김건희, 피지배자는 윤석열이지요. 예, 이 시간에 나오시는 심리학자 김태영 선생이 늘상 김건희가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럴 리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거쳐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게다가 서울법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과거 출신이 여러 가지로 불분명하고 게다가 박사학위는 있는데 표절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군대 다니면서 허위 경력 내세웠던 정말 비루하기 짝이 없는 김건희 따위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두고 김태영 선생이 우리 시간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는 윤석열한테 너같이 못난 일을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니? 나처럼 어리고 예쁜 여자가 너와 결혼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라. 내가 너를 버리면 그 어떤 여자도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이런 식의 말을 반복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김건희는 윤석열을 버릴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한 불평등한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다. 너는 윤석열, 나는 김건희. 예, 이런 논리로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윤석열이 살아온 그 삶의 궤적을 돌아봐야 합니다. 윤석열은 대단한 권위주의자지요. 그렇잖아요. 어제 그 직원들한테 반말 찍찍 해대는 거 보면은 이게 보통 꼰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려서부터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훈육을 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무호스로 얻어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과 학대에 길들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사랑의 매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매대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서운 아버지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공포와 무력감에 시달렸고 그것을 상쇄하고 보상받기 위해서 힘을 맹렬하게 쫓는 권위주의적 성격자가 됐다. 이렇게 김태영 선생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권위주의자들이 힘세 보이고 야수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겁많고 무력한 사람이란 것이죠. 그럼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지식이 있어서 또 무슨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윤석열 머리 위에서 윤석열을 조종하느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의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 중년의 남자를 다루는 법이 보통 노하우, 스킬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지배했다? 예. 그러면은 충분히 지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를 관찰했거나 전해 들은 사람들은 금방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 관계임을 알아차렸을 것이고 그래서 명태균은 김건희 쪽에 노크를 두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명태균도 그렇게 난 사람은 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이 어제 쓴 칼럼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전화를 하는데 여사 목소리가 들리고 용산 참모진이 윤석열에게 공직 후보를 추천하면은 윤석열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무슨 말로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이 돌아오는 줄 아십니까? 집에 물어보고 집에 물어본다면 뭐 자녀도 아니고 뭐 부모님도 아니고 걔하고 아내뿐이잖아요. 걔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아내한테 물어본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에 차출돼서 근무하던 국민의힘 당직자가 최근 돌연 잘렸습니다. 왜 잘렸느냐? 뭐 구체적으로 너는 내일부터 파이어야 이런 말만 들었지 네가 잘린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자기가 잘린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용산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여직원하고 마주쳤는데 여직원 백을 보고 브랜드가 궁금해서 그 디올백인가요? 이 한마디 한 게 아무래도 본인이 잘린 이유가 아니겠는가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지 뭐
디올백 하면은 또 김건희가 떠오르고 결국 여사님을 욕먹였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아웃된 것이죠. 자, 영남권 여당 의원들은 지금 TK 사람들 만나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이 사실 TK는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지요. 아내가 남편을 능멸한다? 아, 이거 못 봐주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요즘에는 그래서 김건희를 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갸. 요즘엔 또 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한 욕설로 김건희를 호칭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구 가기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지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낮게 나온다고 하죠. 지난주 한국갤럽 19%대 TK는 18%였습니다. 의원들이 좌불안석인 이유입니다. 아내한테 수십 년 전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고 주변인으로부터 2년여 동안 집단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의 정신이 정상일 수 없다. 그는 하루빨리 학대자들로부터 구출돼서 치료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정신은 완전히 붕괴되거나 파괴될 수 있다. 윤석열을 시급히 끌어내리는 것이 정신건강과 인권 차원에서 볼 때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인도적인 조치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네, 민들레에 기고한 김태형 심리학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를 살려주고 도와주는 인도적 조치 뭐겠습니까? 윤석열 하야입니다. 하야의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야가 안 되면 탄핵, 탄핵이 안 되면 임기 단축 방법은 많습니다. 국민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